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주연입니다. 아직도 너무 떨리고요. 14년째 암의 사업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떨립니다. 제 소개를 좀 하고 오늘 제가 얼마나 떨면서 왔는지 제가 항상 시작할 때 입을 푸느라고 한 가지 얘기씩 하는데요. 하나 하고 할까요? 네. 떨리겠죠. 여러분이 생각해도. 네. 난 모르는 분들이 막 쫙 앉아 계시고 너 한번 떠들어봐라 막 이런 눈으로 쳐다보시는데 얼마나 떨리겠어요. 위에도 막 계시고요. 저는 교회를 다니거든요. 하나님 섬겨요. 저희 지지난주 목사님께서 어떤 설교를 하셨었냐면, 어떤 목사님이 간암에 걸리셨대요. 그래서 그 간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이식할 만한 그런 간을 찾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성도들이 아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너도 나도 내 간을 이식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100명이 넘게. 그 100개를 뗄 수는 없잖아요, 간을. 그 중에 이제 2병만 필요한 거예요, 간이. 둘을 골라야 되는데 누굴 선택할까? 그래서 그 방법을 고르다가 이렇게 2층에서 깃털 2개를 날려서 아래층에 있는 분 어깨에 닿으면 그분의 간을 이식하기로 그렇게 정한 거예요. 위에서 뭐 아무거나 한번 날려보실래요? 근데 그걸 이렇게 던졌는데요. 깃털을 날렸는데 어떻게 할게요? 신도들이. 주여! 주여! 막 이러더래요. 그만큼 이렇게 우리 도와줄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실제 알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살다 보면 뭐 다 해결이 되겠지. 살다 보면 누군가 날 좀 돕겠지. 내 남편이 날 좀 돕겠지. 내 와이프가 날 좀 돕지 않겠나? 부모님이 좀 도와주겠지. 뭐 그런 마음으로 우리 살잖아요. 그런 희망이라도 있어야지 살잖아요. 예, 제가 그렇게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입이 풀려야 되는데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거든요. 저는 이렇게 방언 터듯이 확 터지면 막 스피치가 나오는데 이게 아직 안 되네요. 어쨌거나 제가 이제 아메이를 만나게 된 거는 조금 오래됐어요. 한국 아메이가 20년째인 건 여러분 다 아시죠? 91년에 이제 시작이 됐었잖아요. 그때 한국 아메이 본사 직원으로 들어간 직원분 중에 한 분이 저희 남편, 이제부터 제 파트너라 그럴게요. 이재한 리더님의 제일 친한 친구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분이 한국 아메이 직원으로 채용이 됐는데, 뭐 그분 덕분에 이제 아메이가 굉장히 큰 미국계 회사고, 뭐 다국적 기업이고, 뭐 굉장히 뭐 페이도 많이 주는 좋은 회사다. 뭐 이런 정도는 저희가 알았어도, 이게 뭐 그렇게 뭐 아메이가 뭐 제가 아메이를 하게 될 거는 뭐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분 다니는 회사는 뭐 하는 회사래? 제가 가끔 물어봤죠. 하도 뭐 부부 모임하고 만나면은 외국가에 있어서 뭐 출장 가서 못 오고, 그게 다 이제 아메이 하는 사업자분들이랑 여행 갔던 거예요. 그때마다 뭐 없고 이래서 도대체 뭐 하는 회사냐고 거기는. 그랬더니 그거는 무슨 판매 방식이 뭐 일반 판매가 아니라 뭐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파는 거래. 뭐 그 사람들이랑 같이 여행을 간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이재한 씨가 해줬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냐?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랬고 어느 날 그 집에 집들이를 한다고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그 창가에 부엌 앞에 이렇게 막 세제가 여러 통 있는 거예요. 지금 아메이 세제가요. 다 영어로 막 써있죠. 통도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그 옛날에는 더 특이했겠죠. 20년 전에는. 보도도 못한 게 막 있던 거죠. 근데 우리들 주방에는 항상 똑같은 세제들이 있었잖아요. 뭐 퐁? 뭐 이런 거. 자연?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언니 이거는 어디서 이런 거 팔아요? 했더니 우리 자기 남편 다니는 회사에서 나오는 거라고. 이거 좋아요? 그랬더니 좋지 그럼 미젠데.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언니 나 이거 좀 덜어주면 안 돼요? 그랬더니 안 돼 그거 되게 비싼 거야. 막 이러시는 거예요. 좀 치사하다. 뭐 이렇게 느꼈었어요. 그렇게 또 아메이가 지나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형님, 큰 형님, 저희는 시댁에 형제가 이렇게 5이라 막내 아들인데 그 큰아드님, 저희 형님께서 암이 회원이 되신 거예요, 어느 날. 그러고서는 그 애가 뭐 아토피가 좋아졌대나? 그래갖고 이제 저희 애도 아토피라서 그 애가 쓰는, 조카 애가 쓰는 거를 저희 애한테 이제 보내주셨어요. 이걸 쓰면 좋아질 거라고.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 G&H 바디로션 샴푸 그 제품이랑 또 제가 주부습진 있다고 디시드랍스까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소포로 보내주신 거예요. 써보라고.
근데 그걸 쓰고 제가 좋아졌다 1번, 그냥 그랬다 2번. 좋아졌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운명이 바뀐 거예요. 제가 사실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말을 하고 이럴 운명이 아니잖아요. 집에서 아직 애들이랑 막 놀아야 될 시간인데요. 바뀌었어요. 그것 때문에. 물건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메 이미지가 물건이 이게 좋네. 그 남편 친구 다니는 그 회사가 이런 걸 좋은 걸 만드는구나.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근데 형님이 저를 가입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물건이 더 필요하다 그랬더니. 그래서 가입하기를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형님이 서울에 오시면 시켜준다 그래서. 그러던 어느 날 가입을 기다리고 있던 그 어느 날 전화가 한 통 온 거예요. 1995년도 8월이에요. 8월 말인데요. 전화가 탁 와갖고 전화하신 분이 누구냐면 지금의 이정민, 하예란 더블 다이아몬드 아세요? 예. 그 두 분이 그 남편분들끼리 사회에서 만난 무슨 그 사업가끼리 만난 무슨 모임이 있어. 거기 멤버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막 간혹 이렇게 뭐 연말에나 가끔 보는 뭐 그런 관계였고요. 뭐 이렇게 같이 놀러 가는 한두 번, 뭐 휴가 같이 가는 정도였었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전화를 걸더니 저한테 준호 엄마 소리를 지르시는 거 너무 들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아메이를 안 해요. 저 아메이 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모른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는 거죠. 너무 알잖아. 물건도 써봤지, 직원도 알고 있지. 제가 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왜 아니 이거를? 그래서 이래저래 해서 안다. 나 지금 가입하려고 기다리는 중이다.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더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랬더니 지금 만나야 된대. 지금. 내일도 안 된대. 지금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가입시키려고 이제 그런 거죠. 하고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제 가입을 뭐 이거저거 뭐 서류 도장 찍고 해서 가입을 했는데 앉은 자리에서 저한테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뜨겁게. 이거는 해야 된다는 거야. 사업을 해야 된대. 전 사업 못 하는데요? 저는 그런 거 못 해요. 그랬더니 아니래, 이거 그런 사업이 아니라 이거 그냥 물건 쓰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데 뭐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어. 열심히 설명하는데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품 설명까지 다 하시는 거. 전 제품 설명을 카페에서 3시간 반 동안. 그걸 다 들었다니까. 그리고 뭐 뭔가를 외워 오셨어요. 알팔파, 물냉이, 파슬리, 미나리 막 이러면서 성분 이름까지 막 재료까지 얘기하는데 와,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하는 일을 야, 이 아줌마 대단하구나. 그냥 내가 알던 장규 엄마가 아니네?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근데 자꾸 나보고 이걸 하재.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면 안 되죠. 나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메이를 하면. 전 죽어도 그런 거 못 외우거든요. 네, 지금도 이렇게 말 어버어버 하잖아요. 못 외워요, 잘. 어쨌거나 제가 안 한다 그러고 물건은 쓰겠다 그러고 헤어져가지고 물건을 제가 계속 쓰는 거예요. 그냥 안 쓰려고 그랬어요. 별 많이는 안 쓰려고 그랬어. 딱 몇 개만 쓰려고 그랬지. 근데 이 스폰서라는 분이 내버려 두질 않는 거예요. 너 잘 걸렸다야. 제가 좀 착했거든요. 지금도 착해요. 그래갖고 착하면 복 받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이런 물건이 또 나왔다, 저런 게 나온다, 뭐 하면은 그때마다 제가 썼어요. 한 날에 한두 번씩을 꼭 저를 챙기시더라고요. 그리고 맨날 지나가다 들렸대. 지나가기는 뭘 지나가. 그러면서 맨날 못 찾아 집을. 어디더라? 막 그러면서 올 때마다 못 찾으면서 지나가다 들렸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맨날 오시는데 뭘 또 갖고 오고 뭐 또 비벼서 보여주고 뭐 또 회원가입서를 또 몇 장을 놓고 가시고 뭐 또 바뀌었다고 책을 또 놓고 가시고 뭘 놓고 테이프를 놓고 가시고 뭐 자꾸 뭘 놓고 가는데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은 테이프를 그 다음에 오면 또 수거를 해가요. 근데 또 딴 걸 놓고 가시고 듣지는 않는 거예요. 그 테이프를. 보지도 않고 책을.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데 한 6개월쯤 그렇게 했나? 근데 그분이 이제는 저를 또 내버려 두지를 않고 이런데 자꾸 오래는 거예요. 가고 싶겠냐고요, 제가. 전혀 관심이 없는데. 그래갖고 계속 피했어요. 안 간다고, 못 간다고. 애가 아플 것 같다고. 막 이러면서. 어디가 아플 것 같다고 이러면서 안 갔고, 교회 가야 된다고 그러고 안 가고. 그렇게를 한 5-6번을 계속 제가 벤치라 그러나요? 한국말로? 벤치 아닌 벤치를 이렇게 놓는데, 어머, 굴하지 않으시고, 또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번엔 화를 살짝 내시더라고요. 내가 진짜 이거 나쁜 거면 이렇게 오라고 하겠냐는 거예요. 와서 들어보고, 제품 설명도 듣고 써야지 더 아껴서 쓸 수 있고, 절약할 수 있고, 또 세제 설명 좀 듣고 써야지 그 세제를 잘 쓸 수 있다고 막 화를 내셔갖고, 알았어요, 언니. 우선 한번 쫄래쫄래 따라갔어요. 근데 제품 설명만 듣게 내버려 두나요? 그 다음 걸 들으려는 거 아니에요, 또. 사업 설명까지를.
그 사업설명 또 들었지 않았겠어요? 아유, 온 길에 알았어요. 듣죠, 뭐. 들었어. 알아듣겠냐고요, 제가. 그때가 제가 28살인데요. 네, 새댁이죠. 애기도 어린애가 하나 있고요. 대체 졸린 거예요. 애기 데리고 자면 왜 잠 못 자니까 졸리잖아요. 졸리죠. 겨울인데 히터는 틀었죠. 나름 그래도 아직 가난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상태는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또 털코트를 입고 갔거든요. 뭐 무지하게 더운 거예요. 확 자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잠잘 때는 눈을 감을 때는 그 사람이 나라는 사람이 6천 원을 벌고 있는데요. 눈을 좀 이렇게 뜨니까 1억을 벌고 있더라고요. 옆에 있는 분들 표정이 어우 장난 아니에요. 저 1억은 내 거야! 막 이런 표정인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선 제가 제일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다 뭐 30, 40대 제가 볼 때는 아줌마 군단인 거죠. 오전 시간이었으니까. 아줌마들이 밥 짓다 나와갖고 막 생선 냄새도 나지 막 덥지. 도저히 올 때가 아닌 데를 온 거예요. 그때 제 느낌은. 그래갖고 언니 저는 이런 거 못하고요. 물건은 잘 쓸게요.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걸 못 알아듣고 이거 해야 되는데 나 SP 됐는데 이러더라고요. 뭔지는 아냐고 내가 SP를 잤는데 그때는. 잤잖아 아까. 못 알아듣는. 네 축하해요. 뭔지 모르지만 돈 많이 버시고요 언니. 하여간에 저는 물건 계속 잘 쓸게요. 그랬더니 알았어. 내가 자기 밑에 몇 명 달아놨는데 이러더라고요. 뭘 달아놨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저를 이제 집에 데려다 주셨어요. 그리고 집에 왔더니 저희 친정엄마 와 계신 거예요. 너 애 놔두고 어디 갔다 왔니? 이래저래 해가지고 아메이라는 데를 그렇게 해서 누굴 따라갔다 왔다 그랬더니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 펄쩍 뛰시더라고요. 그게 너 사기치는 건지 알고나 그런 데 갔다 왔냐는 거예요. 너 그거 27만 원 내야지 가입된대. 또 하나의 다른 옴웨이를 알고 계시더라고. 옴웨이.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엄마 가입비는 없어. 내가 가입해서 물건 쓰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또 좀 있으면 돈 내라 그런대요 거기서. 여러분 중에 가입비 내신 분 계세요? 27만 원 냈대 우리 엄마는 죽어도. 그리고 물건을 뭐 3만 원어치도 안 되게 받았대요. 그거 다 사기고 그런 데는 장난으로라도 따라가면 안 되고 또 좀 있으면 이제 거기서 이제 3박 4일 동안 합숙 훈련 시키고 막 하면서 완전 오메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 됐다고 나 그런 거 안 한다고 하라 그래도 내가 안 하지. 내가 하겠어 나 같은 사람이. 안 해 엄마. 그랬더니 하여간 그런데 한 번만 더 갔다가는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간다니까. 그리고 엄마랑 괜히 싸움을 했어요 제가. 그러고도 또 1년 반이라는 시간이 또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때 스폰서는 또 저를 또 챙겨. 안 한다고 했는데 사업은 안 하는데 이제 소비자로 계속 챙기는 거예요. 여기 키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계속 소비자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인생이 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여러분 소비자 한 명은 만드세요. 그러면 그 사람 인생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어쨌거나 그래서 제가 1년 반이 또 흐르고 나서 갱신 기간에 갱신 안 하면 잘린다 그래갖고 스폰서들 다시 만났어요. 만나갖고 밥을 또 사주시더라고요. 얻어 먹으면서 그날 운명의 날이었던 거죠. 97년 2월 14일 구정 연휴였는데요. 부부가 동시에 달려들더라고요. 이번에는 지금까지는 여자 혼자 달려들었는데 이제 부부가 같이 달려들면서 지지난달인가 뭐 아메이 여행을 다녀왔대. 뭐 발린지 어딘지 뭐 어디 다녀왔는데 죽였대. 뭐 하늘에서 뭐 헬리콥터가 2대가 떠가지고 풀사이드에서 막 저녁 만찬을 하는데 그 뭐 양난 송이가 막 몇만 송이가 떨어지고 불이 다 꺼지더니 서치라이트가 비치니까 위대한 탄생이 기타를 치고 싱크로나이즈드 하는 국가대표 선수 2명이 거기 풀장에서 막 싱크로나이즈드를 하고 거기서 밥을 먹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 너무 멋지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여행 가고 싶냐고요. 듣기만 해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호주에서 유학생활하면서 두 부부가 진짜 럭셔리하게 살다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기업을 물려받은 분들이에요. 장자그룹이라 그러면 옛날에 3년 연속 세금 제일 많이 낸 기업이에요. 진짜 잘 나가는 기업 오너였어요. 저희 스폰서님이. 막내 아들인데 그걸 다 물려받는 분이거든요. 그 호주에서 그렇게 유학 오래 하다가 둘이서 와가지고 또 맨날 여름이면 겨울이면 홍콩으로 쇼핑 가고 뭐 어디로 외국 여행 다니고 미국 갔다 오고 동생들은 다 하와이 살아갖고 하와이 맨날 한 달, 2달씩 가 있고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아메이에서 보내준 고작 그 4박 5일 그것도 동남아 여행 거기를 다녀온 얘기를 막 거품을 물고 하는데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 얘기만 했으면 제가 죽어도 안 했을 거야, 아메이를. 근데 그러면서 딱 뭐라 그러냐면 그리고 솔솔 차니 돈이 돼요 이러시는 거예요.
돈 얘기가 갑자기 그날따라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운명인 그 날이 있어요. 그때 딱 맞은 거예요. 제가 그때 돈 때문에 좀 답답해하면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럼 얼마나 버세요 도대체? 그랬더니 뭐 우리 하이렌 씨 통장으로 들어오는데 당신 얼마나 들어오지? 그러니까는 그날따라 또 마침 통장도 갖고 계시더라고요. 보여까지 주시는 거였지. 미리 짠 것 같아 둘이. 그래서 보여주는데요. 제가 너무너무 갖고 싶은 금액이 딱 찍혀 있는 거예요. 250만 원. 250만 원. 아메에서 플래티늄인데 루비 볼륨이셔갖고 좀 그룹이 컸나 봐. 250만 원. 그때 저희 파트너 이지한 리더님이 저한테 180만 원을 생활비로 갖다 줄 때였어요. 15년 전 얘기니까. 그러니까 제가 쓰는 생활비 전체보다 큰 돈이잖아요. 제가 딱 맨날 뭐라 그러고 살았냐면 딱 이거 주는 만큼만 더 들어오면 더 좋겠다. 맨날 그러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다 그래도 넉넉하시잖아요, 사는 게.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고요. 살면서 사람이 왜 선택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뭘 선택하나? 그러니까 그 남자를 선택했으니까 내가 지금 이 모양 요 꼴로 살지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여자들은. 아닌가요? 남성분들은 내가 너 말고 더 돈 많은 집 딸을 얻었으면 내가 좀 더 잘 나갈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 안 하세요? 여기는 우리 그룹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는 안 그런 것 같아. 저희는 그렇게 계속 둘이 계속 그러면서 살았거든요. 너 말고 걔랑 결혼할 걸. 이게 저 남편대로 너 말고 누가 더 괜찮았다 뭐 이런 얘기를 둘이 계속 하면서 연애를 주고받고 2년을 집에서도 모르게 비밀 연애를 해가지고 하도 반대하는 결혼을 하니까요. 저희가 그래 결혼을 했는데도 그렇게 불만족이었어요. 둘이 서로 연애 결혼을 했어도. 돈을 좀 이렇게 많이 벌어다 줘야지 내가 좀 친구를 만날 때도 떳떳하게 만나고. 이게요. 월급을 딱 주는 날이면 한 3일 안에 돈이고요. 저만 그런 것 같아요. 남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3일 안에 뭐 나갈 거 나가고 뛰고 뭐 카드값 나오고 어쩌고 하니까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날짜를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보다는 조금 그래도 다행히 부모님들께서 여유가 그래도 조금 있으셨어요.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제가 이제 타다가도 쓰고 그래갖고 맨날 절약한답시고 비 오는 날에는 어디예요? 백화점 가고 이러면 은행 가면은 비닐로 우산 이렇게 하잖아요. 그 우산 비닐로 이렇게 확 이렇게 막 몇십 장씩 싹 갖고 와요. 그럼 그거 이렇게 안에다가 파나 야채 같은 거 따듬어 갖고 넣고 고기도 1회분씩 잘라서 넣어 갖고 이렇게 또르륵 이렇게 돌려놓으면요. 그거 이렇게 냉동실에 넣어놨다 끊었으면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비닐로 팩을 저는 사본 적이 없어요. 예. 없고요. 베스킨라빈스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플라스틱 숟가락 분홍색 이런 거 지금은 한 개씩 주대 비닐을 포장해서. 그때는 팍 꽂혀 있었거든요. 통째로 집어오잖아요. 그걸로 애 이유식도 먹이고 나도 먹고 막 이러면서 그런 스타일의 절약을 했었어요. 제가 전혀 굳지 않는 거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절약을 하면서도 뭐 애 교재 이런 거 프레벨 뭐 몬테소리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집에 아파트에 똑똑하고 들어오면 또 이게 팔랑귀잖아요. 저희는 또 이게 저 O형에다가 다혈질 40개 중에 31개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 말하면 다 사거든요. 일단은 뭐 저지르고 보는 스타일이니까 이렇게 뭐다 사면은 한 260만 원? 뭐 이렇게 사는 거예요. 36개월 할부로. 남편 월급 180만 원인데 260만 원어치 교재를 사는 거죠. 뭐 이런 걸로 온 집안을 도배해놓고 애는 1살인데 기어다니고 있고 책은 내가 읽고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렇게 개념 없이 살던 주부예요. 그런 주부한테 아메이가 왔으니까 이게 뭐 도대체 이게 뭘 하는 건지. 근데 이게 정말 얼마나 이 선택이라는 게 중요한 건지 제가 그래도 이지한 씨 선택했으니까 이지한 씨 통해서 그런 아메이가 왔잖아요. 그것도 좋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메이를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선택을 우리가 지금 또 아메이를 여러분 앞에 이렇게 와 있는데 이걸 도대체 아메이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또 고민이잖아요. 삶 자체가 고민이죠. 이거 도대체 아침에 무슨 옷을 입을까도 고민이셨죠? 옷도리를 뭘 입을까? 바지를 이 신발은 이걸 신을까? 스타킹은 저걸 신을까? 제가 옛날 아메하기 전에 하던 고민은 이걸 도대체 이 카드값을 6개월을 할까? 12개월을 할까? 이런 고민. 부모님한테 생신이신데 선물을 하긴 해야 되는데 5만 원짜리를 할까? 10만 원짜리를 할까? 이런 고민. 누구 친구 결혼식 가면 이거 3만 원을 해야 될까? 5만 원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 애 유치원을 보내는데 이거는 30만 원짜리를 보내야 될지 80만 원짜리 영어 유치원을 보내야 될지 막 그런 고민들. 막 돈 때문에 하는 고민이 천지였어요, 제가.
자랄 때는 그렇게 안 자랐거든요. 전 형제도 아무도 없이 부모님이 두 분 다 신문기자 생활을 하시다가 정치하셨어요, 아빠가. 그것도 여당 생활을 오래 하셔가지고 집이 가난하진 않았어요. 네, 잘 살았어요. 괜찮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저희 시댁은 평생 야당을 하신 분이세요. 아버님이 20대부터 지금 한국 나이로 81살이신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최고령으로 아직도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16번 출마하셔가지고요. 10번 떨어지셨어요. 10번 되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0번 떨어졌다는 데 주목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살았을까, 그 세월을.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그림 그리거든요. 사람의 단계는 한 5단계인 것 같다. 거지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난뱅이 단계가 있고, 중산층이 있고요. 부자가 있고요. 백만장자가 있죠. 여러분은 어디 속하세요? 기준을 잘 모르시겠죠? 어디가 어딘지를, 그죠? 간단하게 설명을 잠깐 해보면, 이 거지 단계는, 한마디로 그냥 얘기하면 빚이 없대요. 빚도 없대. 아무도 빌려도 안 준대, 돈을. 내가 좀 친구한테 한 몇백만 원 꿔보고 싶은데도 왜 친구들이 다 피하고 돈 안 빌려주는 사람 있죠? 은행 가도 뭐 담보로 할 것도 없고 뭐 이래서 빚도 못 얻어. 그지. 일단 노숙자만 그지가 아니고요. 가난한 분은요, 빚이 있는 사람이래요. 빚이 있으면 가난하대요. 그럼 제 친구들은요, 지가 다 중산층인 줄 알거든요. 제가 볼 땐 그지거든요. 그지인데 자기 자꾸 그지는 아니라 그래요. 그지인데. 그리고 가난한데도 가난한 걸 인정을 안 해요. 카드값 때문에 연체돼 있고, 저는 백화점 가서 3개월 그 이자 없이 내는 카드로 옷을 살 때도 저는 일시불 해요. 그것도 빚 같아서 기분 나쁘잖아요. 저는 하나도 연체하는 게 없어요, 이제는. 이렇게 할부로 하는 게 없거든요. 할부 인생이잖아요, 가난하다는 건. 집을 샀는데 이거는 마루는 뭐 아빠 뭐 은행 거고 뭐 마루는 사채 거고 뭐 이렇다면서요. 가난한 거죠. 중산층 정의는 정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GDP 2만 불 시대잖아요. 4인 가족이면 8만 불이죠. 그럼 한국 돈으로 1억이죠. 부부 합쳐서 소득이 1억이면 중산층이래요. 집안에 들어오는 소득이 합쳐서 1억이면 여기 다 중산층 이상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자는 이것도 정확한 정의가 나와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 30대 이상한테 다 물어봤대. 어느 정도 돈 있으면 부자라고 해줄까요? 그랬더니 30억.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30억 있으면 부자로 분류하겠다라고 다 설문에 이렇게 답했다는데 여러분한테는 아무도 안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거는 다 되시죠? 30억. 그죠? 건물 조그만 거 이렇게 상가 같은 거 하나 있고 집 한 10억짜리 하나 있고 이런 건 있으시잖아요. 우리는 다 그래도 부자는 되는데 이 백만장자는요 한마디로 딱 책에 나와 있더라고. 돈이 공기와 같다.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른대. 공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는 옛날에는 뭐였고 어디에 속했을까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암행하기 전에는 그지였어요. 그지하고 가난한 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것 같아. 할부할 때는 이거 돈을 빌려보려고 그러면 아무도 안 빌려주고 그래갖고 그지와 가난뱅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근데 저희 남편 이재한 씨는요 완전히 가난. 자기 빚만 회사 빚이 25억 있었대요. 제가 암행 시작하고 물어봤거든요. 우리는 자산이 얼마나 돼? 그랬더니 물어봤냐? 이러더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25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어디 있어 그게? 그랬더니 사업하는 사람은 빚도 자산이야? 그러더니 사업의 사자는 죽을 사자래. 자기 언젠가 망할 거니까 어느 날 자기가 안 보일 걸랑은 미국에 가 있는 걸로 알고 미국으로 이제 자기가 부르면 들어오래요. 그럼 미국 가서 우리 뭐 할 건데? 그랬더니 축축 막 이러더라고요. 세탁소. 한국 사람 제일 많이 하는 거 세탁소. 미국에서 그래도 한 8년 뉴욕에서 유학해가지고 영어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면 세탁소 이렇게 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부부가 둘 다 여기 속했으니까 우리 애는 뭐였죠? 꾸지 새끼. 꾸지 새끼죠. 꾸지 새끼. 어디 가겠어요, 지가? 맨날 신문에 나잖아요. 부의 세습. 가난의 대물림.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 2만 불에서는 그래도요, 이 중산층에게 벽이 하나 있는데, 이 벽을요, 용을 쓰면 이렇게 넘을 수도 있대요. 2만 불 시대는.
근데 우리 한 10년 안에 3만 불 되겠죠? 그죠? 될 거예요. 그러면요, 절대로 여기서 여기를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가난뱅이 그냥 가난뱅이야. 평생 가난한 거예요. 내 자식도 가난한 거예요. 지금도 벌써 여러분 대학생 아이들 이렇게 연애 문화 아세요? 이렇게 누구랑 이렇게 사귀고 결혼하고 이러는 거 보세요. 이렇게 수준 차이 나게 안 사겨요. 저희 때만 해도 좀 이쁜 제 친구가요, 부잣집에 뽑혀가더라니까요.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부잣집 남자애들이요, 부잣집 여자애랑 결혼해요. 가난한 애들은 그냥 가난한 애들끼리 결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신분이 상승되는 거예요. 자본주의에서는 돈 있는 게 신분이잖아요. 딴 게 없잖아요. 뭐 대학 뭐 좋은 데 나와서, 윤 여사장님께서 죄송하지만 저희 그룹도 다 서울대 나왔어요. 예, 서울에서 월등히 떨어진 대학 다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학력도 이제는 안 통하잖아요. 안 통하더라고요. 일로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넘어갈 수가. 뭘로 넘어가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메하면서 백만장자가 제가 자꾸 됐다 그러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제가 모르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백만장자래요. 근데 백만장자, 이쪽 분들의 특징이 있고요. 이쪽 분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 왼쪽 분들은요, 사고가 굉장히 딱딱하대요. 고집이 세고요.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제 가난한 친구 몇한테 아메이를 후원해봤어요. 아메 얘기를 해봤거든요. 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주연아, 돈이 다가 아니야. 돈이 다가 아니라서 가난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돈이 다가 아니죠. 너무 중요하잖아요. 돈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전히 가난한 거예요. 그리고 맨날 산에 올라가요. 등산만 해요. 돈이 없으니까 골프를 못 치고 등산을 하는 거죠. 골프장이 훨씬 멋있거든요. 그냥 산보다. 그리고 맨날 산에 올라가, 엄마들끼리 낮에 이렇게 물이 져갖고 산에 올라가고, 산에서 내려오고, 내려올 때는 맨정신에 내려오는 친구를 못 봤어요. 꼭 한잔 했대요. 알딸딸하니. 산 근처에는 꼭 술집이 있어. 농동주 막걸리 이런 거 먹고 다 등산하고 술 취해갖고 오고요. 그게 또 이어져서 밤에도 만나 부부끼리 쫓기 가더라고요. 호프집 가가지고 또 그 싸구려 맥주 마시면서 물탄 맥주잖아요, 그거. 마시면서 막 쫓기 하시는 분 계시면. 아니, 저희 동네만. 그러고 살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옆을 봐, 아래를 봐. 자기 가난한 건 괜찮은데 자기 애까지. 내 애까지 그리 새끼 말들 들으니까요. 제가 그 집 애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걔는 뭐 좀 해보고 싶어 하는 애거든요. 유학도 가고 싶어 하고요. 뭐 좀 배워보고 싶어 하는 애야. 그런데 다 필요 없대. 공부는 스스로 하는 애가 하는 거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래. 막 위로를 하면서 그러고 있질 않나? 또 저도 크리스찬이지만 또 하루 종일 교회 가서 엎어져 있어요. 교회 가서 맨날 그 교회 봉사한답시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목사님 신방 따라가는데 거기 따라다니면서 막 신방 다니고 막 이러는 거 있죠. 그러면서 맨날 하나님한테 달라기만 하는 거야.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 돈 벌 기회를 주신다 그랬지 뭐 돈을 던져주시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어쨌거나 그 특징이고요. 이쪽은요. 맨하탄에서 그런 실험을 했대요. 오고 가는 사람들을 막아놓고 백문항의 설문지를 써가지고 그 설문에다가 답을 해주면 일부를 주는 거였어요. 근데 그 맨하탄 거리는 굉장히 홈리스들, 그지들이 많잖아요. 제가 오늘 너무 그지 얘기 많이 하죠. 듣는 그지, 기분 나쁘겠다. 근데 어쨌거나 어쩔 수가 없어. 그래갖고 그지들은 아무도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설문을. 일불 이러면서 다 간대요. 근데요, 페라리 타고 와서, 램보르기니 타고 와갖고 딱 세워놓고 내리는 백만장자가요, 다 푼다는 거 아니에요. 일불 받으려고. 돈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배워야죠. 워렌 버핏하고 밥 먹는 점심 식사를 22억 원의 경매에 낙찰됐다면서요. 2시간 동안 도대체 22억을 내고 그놈의 밥이 콧구멍으로 들어간지 귀로 들어간지 너무 아까울 것 같은데 그것도 그 경쟁률을 뚫고 22억에 낙찰을 해갖고 뭘 하겠다는 부자의 마인드를 배우겠다는 거잖아요. 저희는 아메이에서 물건 파는 방법을 잘 배우는 게 아니고요. 부자가 갖고 있는 생각을 배우는 게 이 사업이더라고요. 부자들은 어떻게 살는지 부자라는 건 어떤 의미인지, 돈만 많으면 부자인지, 정말 다른 부자를 만들어내는 게 부자인지, 그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게 이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하려면, 선택은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영원히 그냥
중산층으로 사실 건지, 아니면 나는 부자로 가야겠다. 정말 베푸는 삶을 좀 살 수 있어야 되겠다. 나누는 삶을 살잖아요, 부자들은. 나는 정말 백만장자처럼 돈이 공기가 돼서 진짜 빌 게이츠처럼 그렇게 베푸는 삶을 좀 살고 싶다. 어떤 여러분의 영역을 먼저 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정해지지 않으면 아메이가 그냥 왔다 가더라고요. 저희도 사업 처음부터 이걸 정한 건 아니었어요. 제가 그진 줄도 몰랐었어요. 저희 부모님들이 중산층이고 부자니까 그냥 저도 그렇게 되는 건 줄 알았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노력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노력은 하긴 하는데 이번에는 어떤 도구를 써야 될 건가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저희 그룹에도 대기업 다니시고 뭐 중소기업 뭐 다니시고 뭐 좋다 하는 외국계 기업 다니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요.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월급을 받아오시면 그 월급 샐러리가 파워가 있었잖아요. 월급을 모아가지고 집도 살 수 있었고 아이들 다 가르칠 수 있었고 다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뭐 제가 오늘 뭐 그런 걸 가르치는 시간은 아니지만 다 같이 느끼는 거지만 너무 돈이 힘이 없죠. 돈을 많이 벌어와도 쓸 데가 없죠. 그냥 훅 하면 나가버리잖아요. 도대체가 우리 소득이 소비를 쫓아갈 수가 없잖아요. 물가는 100배가 올랐는데 30년 전 대비 우리 소득은 10배? 20배밖에 안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쫓아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직장인이 67년, 65년, 67년 걸려야지 집을 한 칸 산다면서요. 정말 저스트 자기 힘으로 집을 살려면 부모님 도움 안 받고 빚 안 얻고 살려면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 집은 누가 살까요? 우리 애들이 살까요? 전 아들만 둘이거든요. 네, 아이들 집 장만해놨어요. 아메이로요. 아메이 안 했으면 아직 저희는 저희 집도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아메이로 가능하더라고요. 어떤 도구를 잡을 건가? 직장 생활만으로 아니더라는 거예요. 공부 잘해갖고 전문직? 요즘은 아니라 그러시죠? 본인들이 아니라 그러시더라고요. 옛날 의사가 아니야. 옛날 변호사가 아니야. 옛날 회계사가 아니야. 저희 그룹에 법무사분들이 몇 분 계신데요. 그분들이 저한테 문자 보내면은 오늘도 슬픈 법순이에요. 이러고 보내세요. 이제나 저제나 법순이 생활을 때려칠까요? 이러면서 법무사분이신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맨날 사고가 뻥뻥 터지니까. 막 오토바이를 타셔야 되고 막 급하면은 그 법원에 뭐 늘어갈 때는 막 초를 다투는 막 그런 일을 하시더라고. 아니라 그러시다고 이제는 너무 공급이 많으니까 수요보다 그렇게 돼버려요. 제가 옛날에 재작년이죠. 분당에 있는 한 건물이 병원으로만 이루어진 건물이 있었어요. 그런 건물들 많죠, 동네에. 그 건물에서 4분의 의사 선생님이 2달 동안 4분이 자살을 하셨어요. 성형외과, 피부과, 산부인과, 미비인후과인가? 정형외과인가? 돌아가면서 다 연대 동문들. 그분들 왜 돌아가셨나를 따져볼 필요도 없었겠죠. 예, 우울증이 전염돼서 예, 돈 때문이었더라고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또 사업하시잖아요. 제가 또 자꾸 얘기하지만 사업의 사자는 죽을 사자라고. 아무리 잘 돼도 그 끝이 힘들더라고요. 그게 이게 10가지가 잘 됐는데도 한 가지 잘못 투자했다가 망해버리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도구를 갖고 우리가 업그레이드 돼야 될 건가, 인생이. 참 너무 답답하잖아요. 저희는 아메를 택했던 거예요. 그것도 저희 힘으로 택한 게 아니라 스폰서 힘으로. 여러분 지금 옆에 스폰서들 다 앉아 계시죠? 손 좀 한번 잡아보세요. 일단 아직 잘 모르지만 일단 고마워. 인사 한 번씩 하세요. 진짜 은인이거든요. 아직 느낌 안 오세요? 아메이가 아직도 그냥 허접한 다단계 막 이렇게 느껴지세요? 그러면 여러분 거 아니에요. 빨랑 이 비늘을 벗기셔야 돼요. 아메이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다단계로 그렇게 다단계죠. 우리나라에서 최고가는 다단계예요. 다단계가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그 법률 까다롭기가 우리나라에서 최고예요. 일체 부담 행위도 주면 안 돼. 지금 악수한 것도 부담스러우면 걸린다니까, 우리. 진짜예요. 그렇게 까다로워요, 법이. 그거를 만족시키는 유일한 회사가 한국 아메이거든요. 만족시키는 회사가 없어. 다 피라미드 짓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헷갈려 하신 다른 다단계랑 원래 참 종교가 있으면 이단이 있잖아. 짝퉁도 있는 거잖아요. 이단이 너무 많으니까 헷갈려 버리는 거야. 막 할당량 있지, 막 성구매액 있지. 비슷하게들 막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전혀 아니잖아요. 비슷도 안 하잖아요. 들어가 보면.
하여간에. 그래서 여러분이 도구를 잘 고르셔야 되는데요. 저는 이재한 씨가 자기 사업체를 이제 한 3개 운영하면서 뭐 사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무슨 조합 이사장도 되고 뭐 중소기업 중앙회인가 하는 그런 단체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뭐 최연소 뭐 부회장도 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세계 주차 협회 회장이라던데 그건 자기가 지은 것 같죠? 예. 그런 것도 하고 있고 뭐 또 자기 그 고향에 있는 대학교에서 겸임 교수로 또 교수도 하고 있고요.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를 해요. 9가지를 해요. 잡이 아메이까지. 그런데요. 그 중에 최고 도구가 아메이라니까요. 자식한테 물려줄 유일한 잡 아메이. 교수도 못 물려줘요. 지가 공부 안 하면. 그죠? 사업체 안 물려주게 싶대요. 망할 거니까. 어차피 안 물려준대요. 안 물려준지. 어떤 감투들은 물려줄 수 없잖아요. 아메이밖에 물려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중에 최고라는 거죠. 리스크 없고. 그러니까 저희가 14년째를 지금 사업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사업을 하면 이게 아메이 소득이면요. 보상이고 노력이 이렇게 돼요. 이쪽은 돈이고 시간이면 다 이때 그만둬요. 아메이를 다 이때 접어버리죠. 접죠. 이 똔똔 BP점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라 그러나요? 예.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때 다 그만두는데. 근데 이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떨까요? 이거 그만둘까요? 이때까지 포기할까요? 안 그만둔다니까요. 안 그만둬요. 저희는 이걸 본 거였어요. 저렇게 괜찮은 스폰서가 저렇게 열심히 할 때 뭔가 이유가 있다. 저희 스폰서님은 대충 본인 뭐 재산 많고 돈 많다고 그냥 대충 아메이를 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진짜 빡시게 하신 분들이거든요. 하루에 이틀을 화요일, 목요일을 딱 배달이라고 딱 써놓고요. 그 날짜에는 배달만 다녔어요. 옛날 10몇 년 전에는 지금처럼 하루 만에 배달해주는 이런 택배 시스템이 아니었고요. 저희가 다 사가지고 막 갖다 주고 막 이랬어야 됐어요. 다 배달의 기수 배달하시고 월수금 미팅 빠진 적이 없고요. 홈미팅 한 번 걸은 적이 없고요. 어느 미팅에 가서나 맨 앞자리에 앉아서 딱 펴놓고 필기 쫙쫙 하던 분들이에요. 그걸 보면서 배웠어요. 사업을. 크리스마스 날, 이브 날에도 남태령 고개 넘으면서 사업 설명하고 오시고 그러고 다니셨다니까요. 그 잘 나가는 그분들도. 보면요. 어렵고 가난한 분들이 열심히 사는데 가난한 것 같죠? 아니더라니까요. 잘 사는 사람이 더 부지런해요. 저는 그걸 본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구나. 저렇게 잘 살 때에는 잘 사는 뭐 피를 물려받은 거예요. 부지런한 피를 물려받아갖고 우리 스폰서가 저렇게 잘 나가는구나. 그걸 딱 본 거죠. 근데 저는 원래 좀 게으르거든요. 그걸 바꿔야 되더라고요. 내 체질을 바꿔야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아메이의 체질이 안 맞는데 자기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못 한대. 내가 볼 땐 네가 제일 아쉬워. 내가 볼 땐 너 너무 그지잖아. 내가 볼 땐 제일 그지인데 그런 사람이 자기 체질이 안 맞는데 네 체질은 그냥 아무 데서가 아무나 막 팔아야 되는 체질이야. 내가 볼 때는. 그냥 좌판 깔고 막 팔아야 될 형편이야.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자기는 체질이 안 맞고 자기는 원래 이렇게 곱게 자라가지고 이런 거 못하고 웃기고 내가 훨씬 곱게 자랐어. 제가 막 그래요. 이게 곱게 자라고 뭐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빨리 내다봐야 되는데 이 시대가 얼마나 빨리 이게 무섭게 변해가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아메에서 저희는 그런 거 봤잖아요. 그래갖고 이걸 저희는 참은 거예요. 예, 그거 참는 거죠. 도구를 봤으니까 참은 거야. 그래갖고 이때 저희는요 BP점까지 1년 반 걸렸어요. 1년 반. 1년 반 되니까 아메에서 들어오는 소득이 제가 아메 한다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쓰는 돈이나 뭐 이렇게 투자가 좀 되잖아요. 책도 읽고 테이프도 듣고 하려면 누구 밥도 함께 먹고 돌도 들죠. 처음에는 막 나 혼자 돈 쓰다 끝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아메이를 시작했는데 왜 돈을 벌지 않고 쓰고 있지? 이런 생각은 안 드세요? 전 맨날 그런 생각했는데 이게 번다 그랬는데 왜 쓰지? 막 이런 생각. 보세요. 노력이 여기 있는데 투자가 여기 있는데 보상이 여기 있다니까. 이렇게 차이가 난다니까요. 이게 줄어드는데 시간 걸려요. 이걸 인정하고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돈 되는 사업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아메이가 그리고 어려운 사업이에요. 저희 그룹이 아니니까 맘 놓고 얘기하는데요. 진짜 어려워요, 이거. 진짜 애저녁에 여러분 각오를 안 하시면 하지 마세요.
이게 왜 어렵냐면요. 투자를 안 해서 그래요. 한 1억씩, 2억씩만 투자시켜서 아메이 시켜도요. 진짜 하나도 안 어려울 거예요. 열라 할 거니까. 열심히 일처럼 할 거니까. 근데 아메이를 일처럼 안 하잖아요. 일처럼 하는 분 보셨어요? 어떤 분 아메이 얘기하면요. 내 주변에 야 성공한 사람 하나도 못 봤다. 야 뭐 돈 번 사람 아무도 못 봤어. 막 자꾸 이러죠. 일처럼 하는 사람을 옆에 둔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하다 이혼들 많이 하시죠? 여기도 이혼하신 분 여러분 계시네. 표정만 봐도. 있는데 남들 다 이혼하면 우리 애 결혼 안 시켜요? 해야 되잖아요. 일단은 해봐야지. 할 때 하더라도. 남들 대학 갔다 떨어지면 우리 애는 대학 안 집어넣어요? 넣어봐야 되잖아요. 남들 다 다이어트 하다 실패하면 나는 살 안 빼고 맨날 뚱뚱하게 살아. 아니죠. 해봐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혼 안 하고 잘 살 수 있을까요? 이혼한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지? 왜 아메이 하다 관둔 사람 붙들고 자꾸 물어보냐고요. 안티 사이트나 들어가고 뒤져갖고 선물 꾸러미로 그거 안티를 뽑아가지고 리봉을 묶어서 와이프한테 선물하는 바보도 있어요. 남편이. 자기 주제를 모르고 그걸 선물한다니까. 우리 그룹에도 많아요. 그런 분들. 그런데 남편 결국 다 끌려 나오더라. 나와가지고 잘못했어요. 옛날엔 내 정신이 아니었어요. 막 이러면서 지금 막 더 열심히 아메이를 하러 다녀요. 많거든요. 어떻게 하면 1등 해요? 학교에서 대학 좋은 데 갈까요? 지방대에서 꼴찌하고 있는 친구한테 어떻게 하면 학교 좋은 데 가니 물어봐요? 왜 아메이를 찌질이 하고 있는 형제 라인을 붙들고 자꾸 물어보세요? 너는 잘 되냐고. 안 되겠지 당연히. 찌질인데. 꼭 다 물어보지 마시고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잘 나가는 스폰서 업라인 형제 라인. 형제 라인은 크로스 라인. 잘 나가는 업라인을 붙들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상담이 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메이에서. 스폰서하고 상담 줄이 끊기면 이게 안 되거든요. 누가 내 성공을 바라는지 그 사람하고 딱 마주대해서 여러분 대화를 나눠보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이렇게 시간 투자하시는데 아유 이상한 아줌마 하나 왔다 갔어. 아메이 하는 애들 다 이상하더라. 그러고 가시면 저 나중에 얼마나 욕먹겠어요. 여러분 업라인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고. 그래갖고 여기를요. 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14년 했다 그랬죠. 14년 동안 제가 아메이로 번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 돈을 내가 어느 날 앉아서 다 더해봤다니까요. 나 얼마 벌었지? 97년 시작했어요. 4월 1일 날. 그 해에 제가 800만 원 벌었더라고요. 다 합쳐서. 진행이 느린 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2년 동안 물건을 많이 써봤기 때문에 그래도 출발이 빨랐어요. 그 다음 해에 4,700만 원 벌었더라고요. 1년 동안. 그 다음 해에 한 9천만 원 가까이 벌었어요. 에메랄드가 됐거든요. 그 다음 해에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3년 만에요. 그래가지고 연말 보너스까지 합쳐가지고 3억 2천을 벌었더라고요. 원래는 다이아몬드는 한 1억에서 1억 5천만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메이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너스 타임이 이렇게 클 때가 있죠. 그 보너스까지 해가지고 제가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수입이 3억 2천이었어요. 그 이후로 쫄지를 않았다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파운더스 더블 다이아몬드가 되고 한 2배가 넘었고요. 수입이. 그 다음 해에 파운더스 트리플 다이아몬드 되면서 다이아몬드 때보다 3배가 넘었어요. 대충 막 계산하고 더하기 하고 계시죠? 다 더했더니요. 웬만한 강남대로에 있는 강남대로까지는 아니구나. 저희 방배동 사는데 방배동에 있는 한 6층짜리 건물 정도 제가 아메이에서 샀더라고요. 그걸 버텨냈더니 목소 박수 치시면 이상하죠. 예. 그래서 근데 그게 도구는 그럼 이제 잘 택한 거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처음엔 아메이에서 2,700원 벌었거든요. 2,700원. 2,700원, 2만 한 5천 원, 6만 4천 원, 12만 원 뭐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그때 대부분 그만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도구를 믿으셔야 돼요. 도구를 믿으세요. 예. 첫 번째 여러분 선택을 잘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도구를 믿으셔야 돼요. 아메이를 선택하셨으면 아메이라는 도구를 믿으셔야 돼요. 골프를 제가 옛날에는 미쳐서 쳤던 때가 있어요. 뭐 돈이 많아서 골프를 친 게 아니고요. 몸이 하도 안 좋고 아프니까 저희 엄마가 돈을 좀 대주시면서 집 앞이 연습장이니까 연습이라도 해라. 그래서 시작됐던 골프가 나중에는 업처럼 됐어요. 잡처럼. 어려서 젊어서 막 치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갖고 뭐 테스트도 PGA 테스트도 나가고 뭐 방송도 나가고 뭐 골프 방송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요. 그거 할 때 보면 골프채를 믿어야 돼요. 내가 연습으로 길들인 나하고 꿍짝이 맞는 이 골프채를 딱 믿어버려야 돼요. 그 거리를 믿어야 되거든요. 내가 이 골프채로 이런 힘으로 치면 몇 야드가 나간다라고 하는 그 거리를 믿어버려야 돼요. 그걸 못 믿고 내가 이렇게 치는데 좀 덜 나가면 어떡하지? 더 나가면 어떡하지? 이러는 순간 끝이에요. 물에 빠져요. 오비가 난다니까요. 스키도 타시죠? 아메이 하면 평생 삿포로에서 스키 태워주잖아요. 스키 탈 때요. 스키를 신었는데 이 스키가 나한테 좀 길지? 옷 좀 길어? 막 이러면요. 당장 자빠져요. 그냥 믿어야 돼요. 내 키에 맞다고 스키를. 믿어야 된다니까. 이 폼이 이게 아닌데? 막 이러면서 가면요. 자빠지게 돼 있거든요. 그냥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상한 폼이라도. 뭐는 안 그렇겠어요? 다 그렇더라고요. 믿어야 돼. 수영하면서 내가 빠질지도 몰라. 막 이러면서 막 수영을 하면 빠지죠. 아메이 하면서 자꾸 그걸 잃어버리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자존감하고요. 저는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맨날 화를 내나 몰라요. 지금 제가 14년째 후원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예, 공부도 잘해갖고 서울대학도 나오고요. 애가 넷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아메이를 알려주고 싶거든요. 제가 이제 와서 뭐 그 친구를 뭐 이용해서 돈을 벌겠어요? 뭘 하겠어요? 예, 돈이 많은 친구도 아니라 뭘 빼먹을 것도 없어요. 그 친구한테는. 그런데 너무 답답한 거야. 이걸 좀 알아들었으면. 그 애 넷이 다 너무너무 우수한 거야. 딱 봐도 애들이 너무 괜찮아. 얘네들을 아무것도 못 시키고 있는 거야. 하면 너무 가르쳐주고 싶은 거야. 그 친구를 제가 그저께 하루 종일 만났거든요. 그러고 나서부터 계속 말투가 이래요. 그냥 이해하세요? 이 자존감하고 자존심은 그 친구가 계속 자존심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남한테 아쉬운 소리 못한대. 너무 아쉬운데 지금 그 친구는 못하는 거야. 이 자존심의 그 동의어가 있대요. 자격지심이래요. 자격지심이 많으신 분들이요. 자존심이 강하대. 좋은 얘기가 아닌 거야. 난 원래 자존심이 좀 세서 이런 거 있죠. 이거 진짜 나쁜 말. 욕이라는 거예요. 저거는. 책에 나온 얘기 제 얘기가 아니라. 자존감은 거꾸로의 반대말이라니까요. 자존심하고 반대말이에요. 자존감이 셀프 이미지가 높은 분들은요. 어떤 일에 대해서도 상처를 잘 안 받아요. 내가 누군데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하여간에. 그래서 저도 아메이에서 그 낮았던 자존감을 높이는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저희 교육이 다 그렇잖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창조한 위대한 진짜 존재인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메이 하면서 가장 감사한 게 제가 정말 제 신앙을 찾았다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계속 다녔거든요. 근데 엄마 신앙이었지 제 신앙이 아니었었어요. 엄마가 너무 열심히 믿으시니까 막 거기에 반발심 생기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저렇게 잘 믿으면서 맨날 나를 때리실까? 막 이런 거.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별로 그렇게 하나님을 제 스스로 믿지 않았는데 아메이 하면서 와 기도 제목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여러분 아메이 하세요. 기도 제목이 있으면 응답이 많이 생기고요. 그러다 보면 신앙 좋아지고 그러다 보면 삶이 축복이 오거든요. 그리고 제 기도 제목이 줄줄이 매일 생기니까 오기로 한 친구가 오게 해주세요. 온 친구가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나간 친구가 다시 오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계속 아이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네, 제가 하나님 만났어요. 2002년 10월 14일 새벽 2시 우리 집 침실에서 이제 간증으로 넘어갑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나고 남으시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높이다 보니까요. 예, 그 다음 단계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메에서 얻는 대가는 너무 많은데 아메를 택했기 때문에 저보다 사실은 아메이를 먼저 알아본 사람이 저희 파트너예요. 이지한 리더님이 아메이 크기를 다 봐버렸어요. 처음에 딱 설명 몇 번 듣더니요. 야 이거는 여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대충 아줌마 스타일로 그냥 하고 끝나도 되지만 그렇게 하면 PT 이상 못 가겠다. 그땐 DD죠. PT 이상 못 가겠고 예, 그 남자가 좀 이렇게 거들어주면 남자의 그 안목의 크기가 합쳐지면 또 한 수석 다이아몬드까지는 하겠구나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맞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정도로 이 사업을 좀 크기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잔 리더님도 빠진 미팅이 없었어요. 그 바쁜 그 9가지 잡을 갖고도 세미나 안 빠져요. 와서 필기를 하시진 않지만 예, 빠지진 않아요.
그리고 아메의 사랑이 저보다 훨씬 더 극진해요. 여자들은 아무래도 그래도 가정의 경제는 남자 거라는 약간의 그런 미움의 성질이 있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이걸 제대로 알고 나면 절대로 놓치지 않거든요. 그렇게 진행이 됐었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돈만 그렇게 많이 번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연말에 받는 보너스 갖고 이지한 리더님한테 작년, 재작년에 1억씩 용돈을 드렸었어요. 그때 처음 받았던 그 1억을 막 너무 귀하게 여기면서 저희 친정아빠 차를 바꿔주더라고요.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금년에는 2억을 주기로 했어요. 연말 보너스 중에서. 너무 열심히 하고 싶겠죠. 이제는 맨날 본사 직원들 만나면 건의하거든요. 주사업자한테 들어오는 통장을 10%만이라도 나한테 줘야 된다, 그 돈을. 같이 열심히 하는데 왜 다 주사업자 통장으로 들어가느냐. 막 맨날 건의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쓰러워서 이제 10%씩 주는 거예요. 잘하고 있죠. 네, 그렇게 됐고요. 저희 부모님들한테 제가 각각 4분 다 살아 계세요. 양쪽 집안이. 그래서 100만 원씩 100만 원, 100만 원, 그러면 한 400이잖아요. 예, 그 400만 원은 매달 제가 용돈으로 드릴 수 있게 됐어요. 예, 물론 그 이상 드릴 때도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부모님 용돈 한 달에 한 100만 원씩은 드리시죠. 예. 인간이라면 그렇게는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맨날 얻어다만 어떻게 살겠어요. 드리면서 살아야지. 인간인데. 효도도 돈이 하더라고. 우리 어머니는 그 얘기 하세요. 야, 이제 늙으니까 돈이 자식보다 낫다. 막 이런 얘기 하세요. 자식이 5인데 돈이 낫대요. 자꾸 이렇게 찍어주고. 아메에서 받는 보상 중에 하나가 이렇게 약간 연예인화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저희 아들 둘이, 큰애는 이제 5살 때 시작한 아메이잖아요. 진짜 어릴 때 막 산만하고 막 이런 말할 데가 없던 아이였는데요. 제가 아메이를 딱 하니까 애를 그렇게 열심히 키울 때도 이상했던 애가요. 아메이하고는 더 안 키웠겠죠, 제가. 이제 안 키웠겠죠, 제가. 딱 아줌마한테 맡겨버리고요. 애 단돌이를 딱 해버렸어요. 딱 본 거. 아줌마 값 한 달에 130만 원, 150만 원, 한 달, 뭐 1년에 2천만 원이라고도 치고 내가 나중에 한 달 수입이 2천만 원이 넘을 수도 있겠구나. 그걸 본 거예요. 그걸 좀 미리 내다보는 사람이 얻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몇 분들은 그 애기 때문에 끌어안고 있느라고 아메이를 못 하더라고. 하루에 투자하는 시간이 뭐 2시간 짬짬이 해갖고 다이아몬드 되려면 한 300년 걸리거든요. 네, 300년 딱 걸려요. 하루에 2시간씩 짬짬이. 파트타임으로. 할 수는 있는데 300년 걸린다는 거지. 우리 증손자나 고조손자쯤 되면 다이아몬드 될지도 모르죠. 핀도 상속이 되니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 제가 아까 아메이가 어렵다 그랬는데요. 대가 지불 인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메이에서 대가, 얻는 대가는요. 딱 비례해요. 치르는 대가하고. 딱 이만큼이야. 너무 정직해. 그래서 이게 멋있다니까요. 진짜 가치 있는 일들은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죠? 어려운 일에 끝이 가치가 있는 거지. 쉬운 일 치고 그렇게 뭐 가치 있는 거 보셨어요? 로또도 뭐 쉽진 않지만 당첨되면 로또 당첨된 분들의 삶이 성공하나요? 다 잘못된다면서요. 대부분이. 다 이혼하고 바람나고 뭐 이렇게 다시 파산하고 막 이런다던데요. 그 어디예요? 파주? 일산 지나가서 저 파주? 거기 왜 땅 보상받은 분들 있죠. 저희 그 아버님을 평생 모신 기사 아저씨가 계세요. 근데 그 아저씨의 동생분이 계신데요. 이분들이 각각 한 몇십억씩을 보상을 받았어요. 그 부모님 땅들을, 참외밭 하던 땅을. 그래갖고 떼부자가 됐어요. 우리 기사 아저씨도 그 반포 레미안 아파트, 그걸 2채나 갖고 계세요. 근데도 기사하세요. 정신이 좋으세요. 근데 그 동생이요, 자살했어요. 며칠 전에. 한강대교인가 어디 동작대교인가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뛰어내리셨더라고요. 돈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고 잘못 운영해가지고 잘못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렇게 삶이 이렇게 거꾸로 급상승했다가 다시 떨어지니까 못 견디시는 거예요. 그냥 가셨거든요.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치러내야 아메이 대가가 계속 가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걸 아메이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메이 고생 평등의 법칙.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도 아유 이주연 씨, 이지한 씨는 집안 환경이 부모님들이 다 정치하고 잘 나가고 막 그래가지고 잘 된 거 좀 아니에요? 뭐 이렇게
내가 그래도 누구 자손인데 라고 하는 자존감은 있었어요. 누가 뭐 아메이 얘기하면 무시하는 분들 있잖아요. 뭐 다단계복하고 뭐 이렇게 하는, 참 웃기고 있네. 하고 그냥 이렇게 넘겨버릴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도움은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뭐는 또 도움이 안 됐냐면 표 떨어진다고 아메이 얘기 아무한테도 하지 말라는 거야. 가족을 건드리지 말래. 양쪽 다. 친척한테도 얘기하지 말래. 뭐 유권자한테까지 얘기하진 않죠, 우리가. 하지만 가족들한테 얘기하지 말고 누구한테 얘기해, 그럼. 아는 사람이 없는데. 저희 첫 출발이 굉장히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재한, 이주연이 아메이를 시작해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시간을 써도 되나요? 예. 처음에 제가 어디다 입을 못 띄겠는 거예요. 아메이 느낌이 왔어. 근데 어디다가 얘기는 하긴 해야 되는데 뭐 친구도 몇 명 없고 뭐 형제도 아무도 없지 뭐 이러니까 제 친구 하나가 치약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 너 아메이 시작했냐? 난 아메이 싫은데 네가 하면 나 치약은 몇 개 쓸게. 치약이나 한 3개 줘봐. 그랬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 치약 써라. 그럼 혼자 잘 쓰더라고요. 그러더니 사업은 안 할래? 그랬더니 야야야 그런 건 안 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럼 치약을 써.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다 소비자를 만들었어요. 이제부터 제 나름의 그 노하우라고 하기는 뭐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해서 커져 나가는지 얘기해드려도 돼요? 예. 그래서 도움이 별로 안 될 수도 있는 그랬는데요. 그 처음에 또 제가 시작하자마자 부산을 갔어요. 꼭 처음 시작하면 먼 데부터 후원하시죠. 어떤 분은 아메이 막 사업 설명 듣고 나면 국제 사업이 되고 막 이런다 그러니까 우간다 아메이가 있나요? 막 이래요. 잘 모르겠는데 알아봐 드릴게요. 그랬더니 네팔에는 아메이가 그것도 모르겠는데 알아봐 드릴게요. 그랬더니 뭘 아시는 거니 나보고 아메이를 그렇게 오래 했다 그러면서 그러게요. 막 그러고 말았는데 옆집이나 후원하시고요. 우간다는 나중에 하시면.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 모르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부산을 갔어요. 부산을 꼭 그냥 멀리 가. 우리 이종 사촌 언니 형부가 아이고 고생한대 어린 처제 고생한대 내 뭐 좀 팔아줘 막 이러면서 아메이를 알아듣는 척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부 제가 매주 올게요. 이래갖고 제가 넉 달 동안 매주 갔어요 부산을. 고속버스 타고 막 우등 타고 야간 타고 올라오고 막 이러면서 매주 갔는데 여기 15%까지 하셨고요. 제가 딱 SP가 되는 날 그만두셨어요. 왜냐하면 형부 그룹으로 이렇게 2명이 있었는데 갈비집 사장님, 여기 화장품 아줌마 이렇게 2명이 있었는데 이분은 한 번 나왔다 들어가서 안 하고요. 이분은 마사지를 하는데 이걸 쫓아다니면서 형부가 밑에서 기다리면 이분이 화장품 올라가고 가서 마사지하고 내려오면 그분을 태우고 그 다음 집으로 가고 마사지하고 내려오면 태우고 그 다음 집으로 가고 이렇게 아메이를 하신 거야. 부산에서 혼자. 사업 설명 한 2-3번 듣고서는 내가 맨날 가서 그 시스템 미팅을 해도 소용이 없고요. 내 한번 해볼게 이러면서 그런 짓을 하신 거예요. 계속 마사지 아줌마랑 같이. 그러더니 너무 힘들었나 봐. 그리고 그 아줌마를 100만 원씩 월급을 줬대. 넉 달 동안. 그러니까 그분이 안 하겠다 그런 거야. 100만 원 치고 너무 힘들다고. 그래갖고 그 아줌마가 안 한다 그러니까 내도 못 하겠다. 그러고 전화가 왔더라고. 이런 분이 한 분 계셨고요. 제가 너무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저희 형님한테 갔어요. 이제 큰 형님 아까 저한테 처음에 물건을 선물해 주셨던 그 형님한테 인천이셨는데 형님 그 동네 아는 분이 이렇게 2분이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이렇게 홈미팅을 제가 가서 하면은 저는 막 바리바리 준비를 해가가지고 뭐 데몬도 하고 뭐 퀸도 하고 막 준비를 해가면 형님이랑 그 엄마들은 모여서 수다 중간에 들어갈 수 없는 수다 있잖아요. 왜 아줌마들만의 세계가 있죠. 3시간 그 얘기 들어주고 아메이 얘기는 5분 하고 그러고 오는 거예요. 답답해 미치겠는 거야. 어쨌든 여기에서 이분들이 내 동생이 원주 사는데 한번 가볼래, 내 친구가 부산 사는데 한번 가볼래, 내 동생이 광주 사는데 가볼래, 여기를 다 쫓아다닌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기가 15%까지 갔어요. 갔어요. 일단은 갔어요. 나중에는 없어졌어요. 예. 그러고 이제 수원. 이재한 사장님 사촌 동생이 사업하다 망해가지고 나라시 택시 운전자를 데리고 그 회사를 하나 만든 거예요. 갔어. 수원에 홈미팅을 이제 시작을 해본 거야. 한 7, 8명 왔는데요. 최고 학력이 고등학교 중퇴예요. 평균 학력이 중학교 중퇴. 다 학교 다니다가 집 나온 애들 있죠. 그래서 20대 다 초반에 총각들이야. 주유소에서 기름 넣다가
운전 배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나라시 운전하면서 아가씨들 이렇게 실어다 날라주는 아가씨들, 아시죠? 어떤 아가씨인지? 이래가지고 해주는 그 홈미팅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가서. 실컷 설명하면 뭐 너무 졸리니까 졸다가 들은 척하고 깨가지고, 선생님, 이번 주는 얼마 팔아오면 돼요? 막 이러고, 앵벌이 개념이니까, 나라시는. 같은 걸로 이해하는 거죠. 게다가 그 사장이 아메이를 하라 그러는 거니까, 이해가 가세요? 거기를 제가 매주 갔어요. 그 막히는 수원을 저녁 시간에 계속 갔어요. 임신해갖고 배불러가지고 계속 가는 거야. 근데 일단은 듣는다는 거. 내가 얘기하는 그 잘 하지도 못하는 사업 설명을 듣고 앉았다는 게 너무 기특해갖고 계속 간 거야. 여기서 또 12%까지 했고요. 또 어디를 갔더라? 기억도 이제 잘 안 날라 그래. 광주. 처음에 꼭 이렇게 멀리 해. 광주를 갔는데 이분은 원래 서울 분인데 이분이 이제 광주를 자기 본가가 여기라 후원하는 거야. 광주에서 이제 홈미팅 하는 거야. 여기를 또 몇 달 동안 계속 가는 거야. 그랬더니 진도로 가재. 그래갖고 완전히 막다래요. 한쪽에는 칠판, 자료, 한쪽에는 퀸 전체 다 싸들고 음식 재료까지 싸들고 그러고 진도로 가는 거예요. 15%까지 했어요. 그래서 제가 SP, GP, PT까지 갔어요. 이분들 덕분에. 트레이닝이요. 더 이상의 트레이닝이 없어. 제가 이런 데 가면서 맨날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런 사람들까지 만나야 돼? 내가 여기까지 가야 될까? 아메이는 멋있는 거던데. 내가 본 비전은 해외로 나가고 막 리치 앤 제이 예. 이러면서 이건 멋있는 건데 내가 왜 자꾸 이런 데를 가는 걸까? 내가 진짜 진도까지 가야 될까? 이러면서 진도에 갔어요. 갔는데 평균 연령 80세. 저는 앉아서 하고 있고요. 다 누워 계세요. 그럴 수밖에 없지. 노인정이었으니까. 집이 작아서 안 된대. 노인정에서 하지. 오케이 해갖고 했어. 여기서도 9%가 올라왔다는 거 아닙니까? 진도에서. 이래갖고 핀이 갔다니까. PT가 됐다니까요. PT가 됐어. 자, 그러고서는 이제 펼치기 시작하는 거야. PT가 됐더니 얘가요. 이 친구가요. 야, 너 같은 애도 PT가 되냐? 야, 신기하다. 돈도 되나 보지? 많이는 안 돼. 뭐 100만 원, 200만 원 들어오지 뭐. 그랬더니 그래? 내 친구 중에 돈에 관심 있는 친구 하나 있는데 너 만나볼래? 그래. 만나러 갔어. 이유식을 막 시금치를 다지고 있더라고. 거기 옆에 서가지고 막 이제 플립 차트를 넘겨가며 막 설명을 했어요. 이 친구가 나는 됐고요. 내 친구 하나가 돈에 더 관심 있어요. 그 친구 집에 가서 또 플립 차트 막 설명했더니 또 하나가 또 관심 있대. 한 7단계인가 내려갔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홈미팅을 해보겠대. 오케이. 남편이 정신과 의사야. 알고 봤더니 본인이 정신병이더라. 나중에 날아갔는데요. 여기에 누가 왔어. 여기가 온 거야. 이게 이제 1년 반 만이죠. 1년 반 시작한 지. 그러니까 제가 PT 되고 뭐 이랬을 때예요. 누가 왔는데요. 점점 내 앞으로 나오는 거 있죠. 칠판 앞으로. 근데 진짜냐? 이거 너 진짜냐? 이렇게 되냐? 진짜지. 너 얼마 버니? 뭐 한 200만 원? 진짜 너 200만 원 버니? 그렇다고 그랬더니 알았어. 그랬더니 너 알고 보니까 너 내 후배래. 고등학교도 서울예고 선배고 대학도 선배더라고요. 한 해. 근데 학교 다닐 땐 서로 몰랐어. 그리고 너무 서로 고쳐서 못 알아봐. 그래가지고 그 친구 이제 그 선배죠. 그분이 알아들은 거야. 근데 본인 알아들어. 집에 가면서 전 제품을 다 사갖고 집에 갔어. 퀸만 빼고 다 샀더라고. 근데 카드를 이제 남편이 삼성 다니는데 그 카드를 쫙 긁으니까 남편이 알게 된 거예요, 나중에. 탈퇴하라는 거지, 당장. 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그 남편을 또 후원하겠답시고 둘이 007 작전을 써가지고 이지한 리더님을 그 남편 있는 데를 데리고 가가지고 기다리는데 또 남편이 안 내려와요, 1시간 동안. 그 이지한 사장님 계속 옆에서 뭐 하는 새끼야, 새끼! 그러면서 화를 또 내요. 그걸 기다려봐. 사람이 진국이래, 기다려봐. 해가지고 그 남편을 만났어. 해가지고 만났는데 또 헛소리 하는 거죠. 나는 회장이 될 거라고, 삼성. 미치겠. 그래가지고
그러시라고, 회장이 되시라고. 그래도 와이프가 아메이를 이렇게 하니까, 관심은 가져보시라고. 그래 헤어졌어. 결국은요, 그 남편이 알아들었어요. 알아듣고요, 여기가 김정현 2기본 수석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이거 안 갔으면 어쩔 뻔했냐니까. 안 갔으면 가야 된다니까요. 간다는 거지. 전 아멘사백 첫 번째 원칙이요, 어디든 간다예요. 어디든 간다. 예. 예. 누구든 후원한다네요. 누구든 만나고요. 이게 원칙이었어요. 자꾸 나 비슷한 사람만 후원하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박사면 박사님만 후원하려고 그러고, 내가 주부면 주부만 후원하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예, 그 틀을 깨버렸어요. 그냥 이거는 제가 원칙이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룹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 그룹은 여기는 다 없어졌어요. 잊어주세요. 예. 감사해요. 아직도 물건 너무 잘 쓰시고요. 아주 좋은 소비자로 행복하게 살고 계세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1년 동안을 매달 5,000원어치씩을 물건 전달했어요. 수입이 한 달에 70만 원이었거든요. 70만 원으로 4명이 살았어요. 그래갖고 한 달에 5,000원 이상 못 쓴다는 거야. 그래갖고 그거를 서울에서 이제 분당까지 계속 이제 실어다 줬어요. 5,000원씩 덜어가지고. 세제도 5,000원어치. 제 마음대로 이렇게 나눠갖고 갖다 주고, 어느 날 좀 너무 불쌍하다 싶으면 치약도 하나 선물로 주고 이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1년이 지나서, 야, 너 그거 돈 되냐? 그러더라고요. 제 아래 윗집 살던, 신혼초에 아래집 살던 부부거든요. 그럼 언니 이거 돈 되지. 많이는 안 돼. 150, 200만 원 돼. 그랬더니, 그래. 죽어도 자기가 한단 말은 안 하더라고요. 자기 작은 엄마가 망했는데 그 작은 엄마를 알려주자. 그러자고. 그분을 데리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작은 엄마는 본 적이 없고요. 본인이 알아들은 거야. 알아듣기 시작하더라고. 때가 있더라니까요. 또 물건을 오래 써왔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오래 써놓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해. 그래갖고 알아들어갖고요. 지난 회계년도에 크라운이 됐잖아요. 누군지 말 안 해도 아시죠? 남편이 처음에는 막 미혼하자고 난리치고 책으로 또 후원해갖고 알아듣고, 부모님들이 또 의절한다고 난리쳐가지고 맨날 샘소나이트 가방, 여행 가방에다가 쓰고 있던 물건을 다 쳐넣어갖고 그거를 숨기고 막 이랬어. 부모님 오면 하루는 그거를 부모님이 말도 안 하고 올라와가지고 급히 넣어가지고요 베란다로 던진 거 있죠. 그 밑에 사람 있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13층이었는데 그 집이 다 터진 거야. 밑에서 제품이. 숨어서 했다니까. 아메이를 그렇게 하고도요 되더라고요. 이런 일이 벌어져.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제가 3, 4, 5, 6번 다이아몬드 깔 때까지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레그가요. 이레그 이렇게 이거 2개 찾는데 1년 반 걸렸잖아요. 이 3, 4, 5, 6이 2달 만에 나온 거 아세요? 방구가 잦으면 똥이 돼요. 아저씨를 불렀어요. 그 미제집 아저씨를. 근데 그 아저씨가 배달을 왔는데 막 너무 열심히 배달을 하시는 거야. 인격이 너무 괜찮은 거야, 이 사람이. 참 사람이 괜찮더라고요. 제가 앉혀놓고 사업 설명을 2시간 했거든요. 예. 근데 그분이 저를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제가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가셨어. 갔는데 방에 들어왔더니 저희 남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뭐 하고 왔냐고.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아저씨한테 2시간 동안 사업 설명을 하고 자료도 주고 내가 다시 찾아가겠다 그랬다. 그랬더니 너 가서 거울이나 보래요. 거울을 딱 보러 갔는데 아사 잠옷을 입은 거야. 여름이라 아사 잠옷을 입었는데 너무 다행스럽게 팬티를 입었더라고. 팬티는 입었어. 아사 잠옷인데 그 상태에서 한 거야. 그래갖고 하여간에 그 아저씨 날라갔어요. 다시는 내가 못 찾아가겠더라고. 너무 민망해서. 나중에 이 친구가요, 그 에메랄드가 됐는데요. 이 친구가 나중에 얘기하는 거야. 너 모나리자 아저씨한테 가서 빨개 벗고 사업 설명했냐? 자기 친정 동네 아저씨인데 자기가 치약찜 한번 전달해 보러 갔다가 누구 얘기를 하는데 임산부가 빨개 벗고 논현동에서 막 아무리 들어도 너더래요. 그만큼 제가 입을 열었다는 거죠. 열심히 한 거예요, 나름. 뭐 어떤 결과가 있었든 없었든 간에 한 거잖아요. 그날 저녁에 아기 낳기 전날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맛있는 거 먹자. 그날이 제 생일이었어요. 5월 28일, 29일 날 애를 낳았거든요. 그 생일 겸 해가지고 저희 시댁 시 아주버님 부부랑 같이 밥을 먹으러 갔다가 제가 뭐 갑자기 심경의 변화로 딴 집으로 가자 해갖고 딴 식당에 갔는데 그 옆자리에 이 3번 주자에
남편이죠. 그분하고 이 뎁스인데 이 남편이 와서 밥을 먹고 있는 거야. 오랜만에 제 옛날 직장 생활 1년도 안 했는데 그때 만난 그 직장 동료의 남편인 거예요. 동료도 있고. 무슨 일이냐. 아메이잖아, 아메이. 해가지고 나중에 내가 애기 낳고 찾아갈게요. 해가지고 제가 이제 찾아가서 후원이 된 케이스예요. 3번이. 그날. 아침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 입이 떨어진 거죠. 4번은 이제 그 다음날 찾았어요. 애기 낳던 날. 이제 애를 낳으러 이제 들어갔잖아. 제왕절개야. 앉았어. 난 두 번째지. 떨릴 게 없지. 옆에 있는 애가 막 오도로도로 떨고 있는 거예요. 초산이래. 그래, 애를 잘 낳아라. 그런데 너는 애기를 낳으면 세제는 못 쓸 거니? 그랬죠. 근데 자기는 빨래 같은 걸 안 한대요. 재수없어. 그러고서 이제 말았어요. 빨래도 안 하면 재수없잖아. 그러고 이제 말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애기 낳고 뭐 산모 교육 받을 때 옆자리에 앉았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동네냐? 옆 동네더라고. 그래? 나중에 우리 같이 주사 맞추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사귀어가지고요. 이분도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되고요. 그분을 통해서 나온 찐보리 엄마, 아기 체조단 엄마, 다이아몬드가 되고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딴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입을 열어라. 제발 입을 열어라. 그냥 막 던져보는 거야. 이건 확률 게임이거든. 확률이기 때문에 10명한테 말하면 1명이 할지 100명한테 말하면 1명이 할지 10명한테 말했는데 9명이 다 하고 10명이 다 할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사업의 가장 큰 속성 하나가 10년 동안 아메이의 결과가 1이 나왔어요. 근데 나머지 1년 동안요 9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처음에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요 13년 만에 나온 저희 큰 시노이 그러니까 4월 1일자로 PT가 되셨어요. 네. 이제 60이 다 돼 가시는데요. 이제 용기를 내시고 야, 너 살아가는 거 보니까 아메이 진짜 해야 되겠다. 게다가 저희 아버님께서 가족회의를 하면서 다 말씀하셨어요. 그 막내네 하는 아메이 니네 다 해라. 내가 보니까 제일로 낫다. 사업하지 마. 딴 거 학교 선생님 그만둬. 그냥 아메이 해. 그래서 저희 조카들 다 해요. 다 하고 저희 또 조카하고 제 사촌 동생 해요. 이 친구도 요번에 이제 대학 졸업하고 바로 제가 시작했고요. 이 아이들 초등학교 때부터 보아온 거잖아요. 저희를 봐왔기 때문에. 재작년에 이사 온 저희 옆집이요. 4월 1일자로 또 PT가 됐어요. 오자마자 나 아메이야. 막 그러고 다가갔더니 자기 아메이가 5번째래. 그래서 매일 만났어요. 저는 후원할 때는 거의 매일 만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메이를 알아듣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더 드리고 싶지만 시간상 이제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이 갖고 있는 그 비전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아직은 다 모르실 거예요. 저도 아직 다 모르겠어요. 제가 10년도 아니죠. 한 7년, 8년 전에 아메에서 보내준 다이아몬드 여행으로 밴쿠버를 갔다가 거기에 오랫동안 이민 생활을 하시는 또 후배 부부를 후원했어요. 그분들이 또 다이아몬드가 되시더라고요. 한인이 5만 명도 안 되는 데서 그런 일이 벌어져요. 미국에서 달러가 계속 들어와요. 매달 들어오더라고요. 그 국제사업이 또 가능하고요. 여러분 평생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아이들한테 상속할 수 있잖아요. 아미 그 멋진 여행들, 아까 보셨던 그런 장면의 여행들이요. 다 상속돼요. 저희도 6월 7일 날 헝가리 부다페스트 갔다가 오스트리아 비엔나 갔다가 아마 남아프리카에서 열리는 월드컵까지 보고 오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여행들이 1년에 몇 번씩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아미 사업 놓치지 마시고요. 너무너무 멋진 팀 안에 그룹 안에 여러분 계시잖아요. 꼭 하셔야 되고요. 밥 익기 전에 뚜껑 열지 말라는 얘기 제가 자주 해요. 아메이를 너무 익기 전에 뚜껑부터 열어서 땅을 파고 있는데 건물이 벌써 지어졌냐고 임대세를 바랄 일이 아니라 열심히 땅을 파고 그게 나인코어거든요. 충분히 여러분 그 나인코어 통해서 해내실 수 있고요. 저도 정말 처음에 그렇게 우왕좌왕 했는데도 이 사업이 갖고 있는 그 비전이 저희 같은 그런 모자란 사람들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 멋진 그룹 안에서 또 정상에서 함께 만나 뵙는 분들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